네, 금요일 정치수다는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와 함께합니다. 지금 전화로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오마이뉴스 소중한 기자입니다. 국회에서 내년 예산안을 참 가까스로 통과를 시키긴 했는데요. 네. 자유한국당 이쪽에 쏟아지는 후폭풍이 만만치가 않습니다. 일단 원내 지도부 이렇게 향해서 지적이 크게 쏟아지고 있는데요. 예. 크게 두 가지입니다. 일단 그 예산안 합의 자체에 대한 비판, 그러니까 예산안을 처리하는 과정에서 뭐 이른바 자유한국당 패싱, 즉 이제 자유한국당의 의사가 전혀 반영되지 못한 결과가 나왔다라는 것이고요. 예. 그래서 이제 홍준표 대표부터 원내 지도부를 향해서 지적을 내놨습니다. 홍준표 대표는 7일 페이스북을 통해서 사회주의식 좌파 포퓰리즘 예산을 막지 못한 것에 대해 당대표로서 국민과 당원 동지에게 사죄의 말씀을 드린다. 그러면서 사실상 원내 지도부의 협상이 자유한국당의 뜻대로 되지 않았다. 완전히 실패했음을 인정했습니다. 예. 홍준표 대표는 그 이틀 전에도 관훈토론회 자리가 있었는데요. 예. 거기서 내가 원내 일에 관여를 하면 그런 일이 없었을 것이다. 앞으로 그렇게 못하게 하겠다. 뭐 이렇게 지적하기도 했습니다. 아하. 이와 별개로 또 다른 지적은 이제 원내 지도부가 이렇게 협상은 제대로 못했으면서 자신의 지역구 예산은 뭐 꼼꼼히 챙겼다. 뭐 그런 비판인데요. 네. 당내 수석 대변인을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이 직접 나서서 원내 지도부를 비판하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게 좀 모양새가 안 좋은 게 네네. 대변인이 원내대표를 이런 식으로 겨냥하는 게 이게 모양새도 별로 안 좋고 실제로 흔한 일도 아니지 않습니까? 네, 그 사실 당내 수석 대변인이 그러니까 당 내에서 이렇게 뭐 원내에 각을 세우고 뭐 이런 목소리를 내는 거는 매우 이례적인 일이라고 볼 수 있는데요. 예. 수석 대변인 맡고 있는 장제원 의원은 6일 자신의 페이스북에다가 정우택 원내대표와 뭐 김광림 정책위 의장의 뭐 지역구 예산 증액 보도를 인용하면서 예. 누가 누구 보고 이중대라고 말할 수 있나라고 강하게 비판했습니다. 심지어 장제원 의원은 부끄럽고 또 부끄럽다. 뭐 자유시장 경제 체제를 지키겠다고 말한 제가 부끄럽다. 뭐 보수가 죽었다. 뭐 이런 말까지 했는데요. 예. 뭐 어쨌든 논란이 좀 커진 뒤에 장제원 의원이 그 페이스북 글을 삭제하긴 했어요. 근데 그럼에도 이번 예산안 협상과 관련해 뭐 원내 지도부를 둘러싼 갈등 양상은 좀 계속될 것으로 보입니다. 미흡하게 생각할 수는 있어도 뭐 이렇게 부끄럽다, 보수가 죽었다, 뭐 이렇게까지 할 사안은 아닌 것 같은데. 근데 수석 대변인인 장제원 의원이 그런 지적을 한 데에는 좀 좋게 해석을 하면 나름의 이유가 있지 않겠습니까? 네, 뭐 명분은 있었는데요. 예. 이제 원내대표 그리고 정책위 의장 뭐 등은 이제 원내 협상을 해야 되는 주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사실 그동안 지역구 민원 예산을 챙기기 위한 뭐 노른자의 당직으로 꼽히는 게 사실입니다. 일단 정우택 원내대표는 자신의 지역구인 충북 청주 상당에 그 꽤 큰 액수의 예산을 챙겼다라는 아하. 보도가 사실 며칠 전부터 계속 나왔습니다. 그렇죠. 실제로 그 정우택 원내대표 지역구는 이번 예산안 심사로 인해서 확인된 것 정도만 해서 14억 5천만 원 정도의 예산을 배정받았다고 하는데요. 그 보면은 남일 고운 청주 상당 일반 국도 건설비 5억 원, 그리고 청주 상당 경찰서 분평 지구대 증축 4억 5천만 원, 청주 미원 하수관로 정비 5억 원 등 이런 게 그 예이고요. 예. 김광림 정책위 의장 또한 경북 안동의 그 농산물 도매시장 현대화 사업, 그리고 안동 중평 삼거리 지구 위험도로 개선, 그리고 안동대 도시가스 인입 재관 설치 등 140억 원의 예산을 확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야, 아니 근데 이 정도 되면은요, 네. 뭔가 그 당사자 쪽에서 해명을 해야 되는 그런 상황 아니겠습니까? 네네. 이게 생각보다 일이 크게 불거져서, 예. 그것 때문에 어제 아침에 원내대책회의를 주재한 그 정우택 원내대표의 표정이 좀 좋지 않았습니다. 아, 그래서 안 좋았군요. 그 아침에 원내대책회의에서 직접 제 양심을 걸고 협상을 하면서 예산 당국과 뒷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다. 이런 점을 하늘에 두고 말씀드린다. 라고 좀 과도한 표현을 써가면서까지 결백을 주장했고요. 예. 또 한 명의 그 의원이 그 많은
금액을 전부 증액시켰다는 게 뭐 이해가 되지 않는다. 뭐 뒷거래를 한 적이 전혀 없다. 뭐 이렇게 주장했습니다. 예. 김광림 정책위 의장도 정우택 원내대표와 뭐 비슷한 해명을 내놨습니다. 아니 근데 이제 우리 국민들이 네네. 그 국회의원들에 대해서 지역 주민들이 기대하는 것 중에 하나가 또 이런 거 아니겠습니까? 네네. 전혀 없다고는 할 수 없기 때문에 네네. 국회의원이 지역 예산을 챙기는 거를 하나부터 열까지 다 비난만 또 할 일은 아니지 않습니까? 네, 맞습니다. 사실 원내대표나 정책위 의장의 이름값이 갖는 힘이 그 예산을 이제 틀어주고 있다는 건데요. 예. 문제는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이나 뭐 지지자들 입장에서 이번에 제대로 이제 원내 협상도 못했으면서 뭐 자기들 지역구만 예산만 챙긴 거 아니냐. 뭐 이런 비판이 나올 수밖에 없는 환경이었다는 겁니다. 뭐 이른바 뭐 소위 말하는 뭐 선당후사가 아니라 뭐 선사후당 뭐 이런 지적인 거죠. 아하. 근데 이게 지금 제가 보니까 네네. 원내 지도부 책임론만 제기할 그런 상황은 아닌 것 같은데요. 네네. 그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막상 예산안이 통과가 되니까 자기네들이 엄청 그 홍보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지 않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다들 뭐 예산안 통과 과정은 보셨겠지만, 예. 지난 5일에 자유한국당 의원들이 그 참 볼썽사나운 모습을 보였잖아요. 그렇죠. 그러니까 사실 오전 11시부터 본회의가 개의했었는데 이게 다음날 새벽까지 이어졌고, 네. 그 과정에서 이제 자유한국당 의원들은 정세균 국회의장에게 항의하면서 의장석 앞을 점거하기도 했습니다. 그렇죠. 이 과정에서 사실 목소리가 가장 컸던 그 정세균 의장 사퇴 요구 목소리를 가장 크게 냈던 민경욱 의원 있는데요. 아하. 네, 이분 또 앵커 출신이어가지고 목소리가 되게 좋으세요. 그래가지고 정치인인데. 막상 이제 예산안 통과되기 전에 의장 사퇴를 요구하다가 예. 예산이 통과되자 보도자를 내고 지역 예산 확보가 쉽지만 않았다. 인천발 KTX 직결 사업과 인천 도시철도 1호선 송도 연장 등 예산 513억 5,200만 원을 확보했다. 뭐 이렇게 통보했습니다. 그리고 서청원 의원 또한 서청원 의원 활성 지역 발전 예산 7,855 확보 뭐 이런 제목의 보도자를 냈고요. 어허. 네, 당 원내 수석 대변인인 정용기 의원 이분 같은 경우에 이제 원내 지도부잖아요. 예. 그래서 이제 아마 그 예산안 통과 반대에 적극적인 목소리를 냈던 분 중에 한 분인 걸로 알고 있는데 네. 아직 예산안이 이제 통과되기도 전인 그 5일 오후에 지역 수건 사업에 국비 8억 원을 확보했다라는 보도 자료를 냈습니다. 예. 더 웃긴 거는 이 보도 자료에 이제 엠바고가 걸려 있었는데요. 예. 예산안이 통과될 때까지 보도하지 말아달라. 뭐 이런 엠바고가 걸려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예산안이 통과되기 전에 이렇게 예산안이 통과되면 안 된다라고 주장을 하면서도 이미 우리가 이런 예산안을 확보했다라는 보도 자료를 내놓고 예산안 통과되면 보도해달라. 예. 뭐 이런 요청을 기자들에게 한 거죠. 아, 이분들은 뭔가 매뉴얼이 있는 게 아닐까요? 자체 뭐 일반적으로 예산안 시즌에 보좌진들은 예산안이 통과되면 이제 어떻게 지역민들에게 국회의원의 업적을 홍보할까. 그렇죠. 라는 연구를 하기는 합니다. 이제 이게 일반적으로 이렇게 하는데 예. 이번에는 좀 맥락이 좀 달랐잖아요, 상황이.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자유한국당 입장에서는 어떻게든 예산안을 뭐 통과 못 시키게 하려고 했던 상황이었고 예. 그런 와중에 이렇게 똑같은 매뉴얼로 반응을 하니까 이게 좀 뭐 일반 시민들 입장에서는 좀 이해가 안 되는 거죠. 그 전까지 뭐 예산안 통과되지 말아야 된다 뭐 목소리 높이다가 예. 갑자기 저희가 예산안을 통과했습니다 뭐 이렇게 발표하니까 예. 뭐 좀 이율배반적이라고 해야 될까요? 그런 상황인 거죠. 잘 이해가 안 가긴 합니다만 진짜 이분들은 참 대단한 분들인 것 같은데 어찌됐든 지금 후폭풍이 계속 커지다 보니까 자유한국당이 네네. 지금 어떻게든 이걸 차단하려고 지금 약간 몸부림을 치는 그런 모양새더군요. 네, 이번에 이제 완전히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실책을 이제 범한 것, 요것을 좀 만회하기 위해서 뭐 입씨름을 벌이고 있는데요. 예. 홍준표 대표는 앞서 말했듯이 이번 예산안을 사회주의식 좌파 포퓰리즘 예산이라고 규정을 하면서 가장 쉬운 그러면서도 가장 악랄한 이제 색깔론을 들고 나왔고요. 정우택 원내대표는 자유한국당은 우리나라 미래를 위한 예산은 증액하되 불필요한 예산,
현금 살포용 포퓰리즘에서는 과감히 삭감하고 감액했다. 대표적으로 문재인 정부의 완장부대 역할을 할 것으로 우려된 혁신 읍면동 관련 예산을 전액 삭감했다. 뭐 이렇게 주장을 했습니다. 예. 그러면서 이제 정세균 국회의장을 이제 걸고 넘어졌는데요. 네. 사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이번 본회의가 오전 11시에 시작됐고 그렇죠. 그동안 이제 정세균 의장이 예산안 통과 때까지 약 14시간 정도를 기다린 거거든요. 예. 그런데 이를 두고 정우택 원내대표는 116석의 자유한국당이 의원총회를 하고 있는 과정에서 국회의장이 일방적으로 회의를 진행시킨 것은 묵과할 수 없다. 국회의장으로서 중립성을 잃은 것을 강력한 유감의 말씀을 드린다. 이렇게 주장하기도 했습니다. 잘 이해가 안 갑니다. 정말 자유한국당은. 예. 근데 이 예산안 문제가 원내대표 선거에까지 이제 약간 영향을 미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일단 그 정우택 원내대표 발언을 들어보면 대략 그 분위기를 알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예. 정우택 원내대표가 어제 이제 여의도 식당에서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 그리고 김동철 국민의당 원내대표와 점심 식사 자리를 가졌습니다. 네. 그 자리에서 이제 기자들한테 제가 보기에 곧 있을 당 원내대표 선거에서 강경론이 득세를 하려고 그런 측면에서 나오는 발언들도 있다고 보기 때문에 이제 개념치 않는다. 그러니까 원내대표 선거에서 이렇게 좀 강경론으로 당선이 되려고 하는 사람들이 이번 그 예산안 협상 과정에서 문제가 있었다라고 세게 말하려고 그러면서 이제 자기를 또 걸고 넘어지는 거다. 그래서 뭐 나는 신경 쓰지 않는다. 뭐 이런 말인데요. 예. 당내에서 이번 예산안 협상을 비판하는 세력을 이제 원내대표 선거에서 득세하기 위한 강경론자 이렇게 일축을 한 겁니다. 예. 그러면서 정우택 원내대표는 또다시 제 양심에 그 부끄러운 짓은 한 적이 없다. 제 나름대로의 주장을 계속했고 예. 서로 원내 간의 합의를 못 본 것은 못 보는 대로 의원총회에서 그때마다 보고를 했다라고 말했습니다. 이와 더불어서 그러니까 각 당의 입장에서 보면 협상에서 100% 만족하는 것이 어디 있겠느냐. 예. 그럼에도 8개 중에 법인세와 공무원 증액을 제외한 6개 항목은 나름대로 최선을 다했다고 생각한다. 이렇게 강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이제 선거가 12월 15일이거든요. 그러면 예. 이제 정우택 원내대표가 임기가 그때 이제 마무리가 됩니다. 제가 보니까 자유한국당은 뭔가 그 당 내부를 좀 제대로 정비를 하고 추스리는 단계가 가장 급선무지 않나. 네네. 예, 지금 내부가 정리가 지금 제대로 안 되다 보니까. 네네. 이게 지금 혹시 아까 장제원 의원 사례 잠깐 말씀드렸는데. 예. 페이스북에 그렇게 막 세게 글을 썼다가. 예. 갑자기 또 지우고. 그러니까요. 이런 게 사실 좀 그 당 상황을 좀 뭐라 해야 될까요? 딱 보여주는 사례 아닐까 싶습니다. 아하, 알겠습니다. 이게 지금 제1야당이 제대로 서야 이게 그래도 네. 한국 정치가 발전을 하는데 제1야당이 과거의 그 행태, 본인들이 아주 오랫동안 집권을 하고 있었을 때 그 행태에서 전혀 한 발짝도 지금 나가지 못했다. 국민들은 엄청나게 지금 수준이 올라왔는데 예전에 하던 그대로 그 행태를 좀 보여주는 것 같아가지고 씁쓸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오늘 말씀 잘 들었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네, 오마이뉴스의 소중한 기자였습니다.